정부가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로 북측의 남북 군사회담 등을 전격 제한하면서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산 비리는 이적 행위라며 방산 비리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도 드러냈는데요. 이 이슈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박희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 일단 어제 저희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나눠서 생각을 해봤을 때 군사회담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제가 보기에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 군사회담에 관해서는 북한이 이미 이제 작년도에 그 김정은이가 이 군사적인 대결 상태 해소를 위해서 이 군사회담을 하자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한 바 있고 특히 이제 군사회담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확성기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북한에 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도 구미가 당기는 중요한 의제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많이 보고 있고 또 이산 가족 문제는 어렵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작년에 이제 북한 여종업원들이 이제 집단으로 탈출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북한에서는 반드시 다시 북한으로 끌어와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산 가족의 문제가 제기되기 이전부터 인도주의 문제로 요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군사회담의 재개 가능성이 이산가족보다는 높다. 이렇게 보는데 설령 군사회담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의한 형식과 내용으로 북한이 호응해 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회담을 제안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현재 남북한 간에 어쨌든 대화는 해야 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가지 이외에는 금방 그 합의가 될 만한 게 없지 않을까요? 꼭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개를 선택했다기보다도 저는 뭐 이 두 개가 가장 그 출발점으로서 가장 실질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베를린에서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7월 27일자로 이 DMZ 그 부분의 군사 도발을 전부 중지하자. 또 10월 4일날 추석에 이제 만나자. 그런 약속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전 차장님께서는 역시 남북 적십자 회담의 가능성보다 군사회담이 높다 가능성이. 근데 이 적십자 회담에 대해서 국제사회 이미지를 좀 고려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뭐 저는 어느 쪽이든 북한이 그 응할 확률은 그리 높진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그 세부적인 그런 유불리를 따지기 앞서서 북한은 지금 과거 우리가 이제 그 국민의 정부나 참여 정부 때에 이제 그 제안했을 때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북한의 동등한 차원에서 보지만 북한은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자기들은 9개 핵무기 보유 국가 중에 하나고 이제 미국하고 직접 이제 대화할 수준이지 남한하고는 대화할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기보다는 수준 자체가 이게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뭐 통미 복남이라 그럽니까? 그런 그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부에서는 이렇게 취임한 지 2달여밖에 안 됐을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제안한 걸 두고 물밑 접촉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하는데 이런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지금 문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 참여정부에서는 나중에 남북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성사를 못했다. 그래서 가능한 조기에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저는 그 물밑 접촉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럴 만한 시간과 그런 그 여유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데 의문을 가집니다. 저는 다른 방송에서 저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대화를 하자. 이런 것이 대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성사돼야 되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의도를 상대방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10년 동안 화해협력 정책을 하면서 상당한 어떻게 보면 자산일 수도 있는데요. 자산을 형성했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당의 박지원, 정동영 의원님 같은 분만 해도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런 과거의 남북 대화에 참여했던 사람들 통해서 북한의 당국자 또는 요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그럼으로써 진짜 우리가 이 민족 공력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공감을 이룬 다음에 좀 이런 게 제한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저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일단 제안했으니까 예. 좀 더 성사가 되는 방향으로 좀 물밑 그 어떤 접촉이랄까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가 되려면 우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이 남북 직통 전화라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해 통신선으로 회신을 달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해 통신선이니 뭐 통해 통신선이니 또 이 판문점 라인 모든 게 이제 다 차단 현재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화가 유지가 되려면 일단 대화를 하자는 것을 서로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전화 라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물론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이미 현재 정부 요직에 있는 분들은 상당수가 다 북한과 그동안 많은 대화를 해본 그런 대화파들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그 배경에도 이런 대화파들이 가지고 있는 공사적 이런 이 비공식적 공식적 채널을 동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예. 언제까지 이런 비공식적 공사적 채널만 갖고 이 위중한 남북 관계를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제일 먼저 급한 게 대화할 수 있는 매체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회담 제안과 동시에 서해 통신선을 먼저 복구하자. 예.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일부에서는 역제안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뭐 아예 답을 안 하고 그냥 길게 침묵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거든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흔히 정부에서 이런 대북 재화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우리 정부의 후속 대응 전략을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당국자들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응을 하는 것이고 예. 이번 회담도 이제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회담 같은 경우는 북한도 원하는 거지만은 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서 남북 관계, 남북 대화를 할 적에 그동안에 이제 MB 정부든지 박근혜 정부에서도 몇 차례씩은 했지 않습니까? 그 대화가 지속화되지 않고 중단됐다는 것이 이제 문제였었지만은 예. 그런 대화할 때 특히 김정은 정권의 특성은 대화는 하되 이 주도권은 반드시 김정은이가 잡아가지고 예.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취약성 또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이를 보는 시각을 이미지를 바꾸는데 대화를 활용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장악을 위해서 밀고 땡기는 전략을 하기 때문에 이번 제안도 제가 보기에는 바로 북한은 받을 가능성이 저는 희박하고 예. 어떤 상당한 수준의 역제안을 해가지고 남한 정부로부터 유도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예. 파악하고 정말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추진 전략과 방법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그런 남북 대화를 통해서 지금 북한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한미 이관입니다. 네. 한미 이반과 한미 동맹 체제를 와해시키는 것이 김정은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네. 그래야만이 비핵화의 압박을 안 받고 제재 국면을 이완시킬 수 있다고 김정은이는 믿고 있거든요. 예, 예. 여기에 남북 대화가 도움이 안 되면 김정은이 대화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화 제의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변형된 대화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남북 대화에 역시 국제 정세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일본, 중국의 반응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좀 부정적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네. 지금 이제 북한 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 핵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세계 대부분의 생각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대화 아니면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자 하는 게 이제 세계 대부분의 생각이고 우리 이제 정부의 입장은 그것도 좋지만 그 너무 위험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이제 돌파를 하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예를 들어 상충이 되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북한이 지금 14 공동선언을 지키라는 14 공동선언의 5항에 보면 상당한 그 경제적인 협력 방안이 있거든요. 예. 그럼 북한이 그걸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해주면 당연히 이제 그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하고는 이제 뭐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는 조금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뭐냐면 10년 동안 해봐서 대화를 위한 대화가 예. 장기적으로 못 가더라는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는 조금은 대화를 위해서 확성기라든지 이런 걸 양보를 해서라도 하자 하는 것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대화는 하는데 어떤 비핵화라든지 국제사회가 말하는 어떤 조건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도 대화는 하지만 그 조건은 명백하게 이제 지킴으로써 북한한테도 남한을 비롯해 모두가 좀 강력하구나 하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
대화는 서로 조건이 맞으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양보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는 10년 동안 배운 교훈을 별로 유용하게 쓰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제가 이제 한 예, 가지만 예. 덧붙인다면요. 예. 지금 방금 전에도 이제 미국 반응이 나오고 일본 반응, 중국 반응 다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우리 한국 정부의 주도적 그런 주도권을 인정한다, 이니시티브를 인정한다. 예. 또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평화적인 노력을 지지한다. 네. 이런 어떤 이 공감대를 이룬 것은 맞습니다. 큰 틀에서. 그러나 이제 이 큰 틀의 어떤 공조의 전략 안에서 세부적인 어떤 대북 전략과 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미 동맹의 특징과 또 현재의 한반도 안보 환경으로 볼 때 네. 미국의 아주 절대적인 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 정부의 반응 중에 우리가 우려할 부분 중에 하나는 미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이것이 우리가 대북 대화든 대중 외교든 대일 외교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3대 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에 있는 대변인들이 이제 발표가 언론에 나온 거 보면 1차 반응이 한국 정부에 물어봐라.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물론 한미 간에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협조하고 이렇게 있다. 말은 나왔습니다만은 가장 방점은 뭐냐면은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미국 정부하고 조율이 좀 약한 상태에서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해석이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남북 문제는 남북 당사자의 문제의 측면도 있고 예. 또 이 국제적인 측면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예. 더군다나 현재 비핵화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지금은 남북 당사자라고 하는 국내 차원의 어떤 그런 당사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런 다자 차원의 국제 문제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남북 대화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옛날에는 남북 당사자가 우선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자적인 국제적인 접근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예. 비핵화가 제일 중요한 국제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가 한반도 안보 환경을 통째로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자화된 국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미국 이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저런 식의 미국 반응이 나오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주도권을 갖고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소리도 더 커진다. 이런 거를 현 정부가 짚어가면서 예. 대화의 제의나 대화의 속도 또 의제 설정에 있어서 네. 한미 간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대화 추진하는 데서 미중이 지금 대결 국면으로 가잖아요. 대화 문제에 있어서도 순수한 남북 대화에서도 이런 거는 관계 개선의 측면뿐만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협상 전략 마련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이런 거를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